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즈니 픽사 아트북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디즈니 픽사 아트북들 같이 보여드리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바로 엔칸토 아트북입니다. 텀블벅 후원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연초에 후원을 해서 봄쯤에 받은 것 같아요. 근데 리뷰를 이제야 찍고 있습니다. 먼저 텀블벅 사은품으로 이렇게 넷컷 필름을 받았어요. 이렇게 엔칸토의 명장면들을 담은 필름입니다. 딱 제가 좋아하는 장면들만 담아가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굿즈예요. 사실 엔칸토 굿즈는 제가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게 제가 이렇게 썩 마음에 드는 비주얼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엔칸토를 정말 여러 번 감상을 했는데요. 엔칸토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도 정말 마음에 들었고, 캐릭터별로 가지고 있는 그 스토리텔링, 영화 전체에서 계속 느낄 수 있는 특유의 색감, 그런 것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이 네컷 필름에 그런 것이 잘 담긴 것 같아서 아주 마음에 드는 굿즈입니다. 이 아트북 커버를 보면 잘 보이진 않지만 반짝반짝 홀로그램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한정판 커버라고 하더라고요. 뒷면에는 이렇게 가계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관계도 같은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그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뒷면에 들어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디즈니 픽사 아트북 시리즈의 특징이 뭐냐면 이 바깥에 있는 커버를 벗기면 안에 이렇게 또 커버가 있잖아요. 양장 하드 커버가 또 엄청나게 예뻐요. 요거는 보면 이제 블랙의 배경에 이 초, 엔칸토에서 계속 상징적으로 나오는 이 촛불 그림이 이렇게 영롱하게 금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표지가 너무 심플하고 예쁘죠? 이렇게 첫 장을 넘겨보면 이렇게 바글바글 내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엔칸토에 나오는 가족들을 상징하는 일러스트들하고 중간중간 미라벨의 귀여운 얼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트북들은 어떤 거는 진짜 일러스트 위주로 들어가 있는 게 있고, 이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은 아트북이 있는데요. 이거는 후자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스토리, 그 메시지가 어떻게 구상되었는지랑 캐릭터별로 그 스토리텔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구상 과정이랑 일러스트들이 되게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볼거리가 정말 많은 책이에요. 중간중간 실제 영화에는 사용되지 않은 일러스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또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트북에서 제가 좋아하는 게 이런 좀 러프한 느낌의 하찮은 일러스트들이 또 들어가요. 이런 게 또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엔칸토 영화 진짜 여러 번 보면서 느낀 게 그 엔칸토 세계관, 그 마을의 그런 설정이나 세계관이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미라벨이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그런 화려한 색감, 화려한 무늬들이 굉장히 매력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캐릭터,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스트랑 설정들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미라벨은 그 특유의 화려하고 투머치한 느낌의 옷, 그런 일러스트들이 잘 표현이 되었고요. 저는 그 미라벨의 언니 둘도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특히 루이사를 정말 좋아하는데 헤이 장녀의 그런 감성을 잘 담은 캐릭터인 것 같아요. 노래도 정말 좋았고, 저는 돌로레스 캐릭터도 정말 좋아하는데 캐릭터 디자인도 너무 제 취향이고 얼굴도 예뻐서 마음에 들지만 특히 성우 목소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중에서도 돌로레스 파트 부분만 계속 반복해서 듣고 그랬거든요. 돌로레스 파트도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브루노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뚠뚠한 버전의 브루노도 디자인이 되었더라고요. 브루노의 성격 그 특성상 이렇게 깡마른 최종 버전의 디자인이 제일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디즈니가 자주 말하는 메시지 중에 가족애라는 게 있는데, 이 엔칸토 영화가 사실은 그런 가족 스토리에 대해서는 정점에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가족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관계성을 참 잘 보여준 영화라고 생각하고, 가족에서의 나의 역할, 나의 자아 찾기에 대한 것도 너무 잘 표현한 영화라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특히 저는 노래가 정말 마음에 들어서 여러 나라 버전으로 언어를 다 다르게 해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 번 감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일본어로도 보고, 어떤 날은 스페인어로도 보고, 어떤 날은 영어로 보고, 이렇게 여러 국가의 언어로 들으니까 또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디즈니 플러스를 쓰고 계신다면 언어 설정 바꿔가면서 여러 번 감상해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엔칸토 아트북도 이 영화가 나오기까지의 과정, 캐릭터별로의 스토리텔링 같은 것들이 잘 담겨 있고, 제가 마음에 들었던 화려한 비주얼들, 그런 것들이 여기에 다 담겨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구매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토이스토리 4입니다. 토이스토리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버즈라이트이어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일단 버즈라이트이어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메시지 같은 것들이 좀 뻔할 수는 있는데 그 풀어내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고, 일단 앤디가 이 영화를 보고 버즈라이트이어 장난감을 구매했다는 설정에서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서 이 토이스토리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완성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토이스토리 4 아트북은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무슨 페어를 가가지고 아르누보 그 부스에 가서 저렴하게 구입했던 기억이 있어요. 커버는 보핍과 우디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듀크 카본과 놀이공원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아트북은 이 양장 커버는 그냥 이렇게 토이스토리 4 로고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첫 번째 내지에는 여러 장난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토이스토리 아트북은 목차도 아주 간촐하고요. 영화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일러스트 위주로 담겨있는 책이에요. 토이스토리 1에서 3까지는 보핍의 역할이 별로 크지 않고 존재감이 별로 없는 캐릭터, 미안하지만 존재감이 별로 없는 캐릭터였는데 4에서는 완전 주인공급으로 나오잖아요. 저도 토이스토리 4를 보고 보핍의 캐릭터에 굉장히 빠져가지고 피규어를 많이 구입했습니다. 토이스토리 4의 찐 주인공은 바로 포키라고 생각합니다. 요 디테일한 쓰레기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들고 이 멍청한 캐릭터에서 오는 깨달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여러 포키들을 만들어 보면서 캐릭터 디자인을 만든 것 같습니다. 토이스토리의 모든 시리즈가 그렇긴 하지만 토이스토리 4에는 특히 새로운 캐릭터가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특히 개비개비가 그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인데 마치 버즈라이트 이어 영화처럼 실제 개비개비가 출연하는 이렇게 그림책이 딸려 있으니까 진짜 이 세계관 안에 있는 어린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토이스토리 4에서 새로 나왔던 캐릭터 중 하나인 덕키버니. 덕키버니는 키덜트비님이 좋아하셔가지고 더 주의 깊게 봤는데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캐릭터 디자인은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니에요. 미안한 말이지만. 그런데 이 캐릭터의 관계성, 이 덕키와 버니의 관계성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토이스토리 4에서는 버즈의 역할이 그렇게 크게 막 두드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버즈라이트 이어 영화를 보면서 다시 버즈뽕이 차올라가지고 버즈 장난감을 더 모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디즈니 픽스 아트북 3권은 언니한테 생일 선물로 받았던 제품들이에요. 생일이 3월이었는데 지금이야 리뷰합니다. 디즈니 아트북 갖고 싶은 게 정말 많았는데 제가 이제까지 봤던 영화 중에서 가장 좀 인상 깊고 아트북으로 좀 두고두고 여러 번 보고 싶은 작품들로 골랐어요. 이번에는 겨울왕국 2입니다. 사실 겨울왕국 1 아트북도 없는데 2만 있다는 게 좀 웃기지만 1보다는 2의 그 비주얼이 훨씬 뛰어났기 때문에 2만 소장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표지는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커버를 벗기면 짜란! 진짜 무슨 마법의 책 표지처럼 이렇게 얼음 결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겨울왕국 2에서는 정령들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 책도 전반적으로 각 정령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설화 속에서 이 정령들 캐릭터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렌델 그리고 안나와 엘사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나옵니다. 영화에서 안나랑 엘사가 입은 드레스들이 정말 다 예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드레스 디자인들도 이렇게 아트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이렇게 정령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이 나옵니다. 사실 불의 정령을 이렇게 귀여운 도마뱀 캐릭터로 만들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신선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여운 브루니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겨울왕국 2 노래 중에서는 Show Yourself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 아토알란의 모습까지 같이 어우러져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 아토알란 보면 이렇게 동굴처럼 생겨가지고 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잖아요. 그 구조에 대한 설명도 들어있어서 좋았어요. 다음은 인사이드 아웃과 소울입니다. 이 두 작품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표현한 그런 영화라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이 두 영화도 진짜 여러 번 감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트북으로도 소장을 하고 싶어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인사이드 아웃부터 보여드릴게요. 인사이드 아웃의 표지는 이렇게 스케치 느낌의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드커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캐릭터들 실루엣이 아주 연하게 보일 듯 말 듯 들어가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 아트북은 이 영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이제 다루기보다는 진짜 일러스트 위주로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호강하면서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인사이드 아웃이 좋았던 게 다들 한 번쯤 상상은 해보잖아요. 내 머릿속에 진짜 어떻게 그려져 있을지. 그걸 그냥 막연하게 그냥 상상만 했던 거를 비주얼로 너무 잘 표현을 해가지고 보다 보면 진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한 번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잘 스토리를 짠 것 같아요. 이 감정 캐릭터들도 너무 잘 선별을 한 것 같아요. 특히 슬픔이 캐릭터는 대체 왜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데 슬픔이란 감정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지를 의외의 포인트로 잘 표현을 해내가지고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기억의 구슬 비주얼이 알록달록한 게 너무 예쁘잖아요. 저는 그렇게 화려하고 알록달록한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트북에도 그 화려함이 잘 담겨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어른들이 봐도 좋을 정도로 메시지가 정말 훌륭하지만 어린이들이 보기에도 내 머릿속이, 내 마음속이 진짜 이렇게 되어 있구나 상상할 수 있어서 어린이 영화로도 정말 좋았던 작품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소울입니다. 소울도 디즈니 플러스로 정말 여러 번 감상을 했는데요. 일단 표지부터 보여드리면 이렇게 영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런 파스텔톤, 보랏빛의 파스텔톤이라 너무 취향 저격이에요. 커버를 벗겨보면 이렇게 마음의 스파크, 그 스티커 있잖아요. 그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첫 페이지에는 캐릭터들 스케치가 귀엽게 들어가 있고요. 제가 소울 영화에서 정말 마음에 들었던 게 솔직히 조 캐릭터나 이런 사람 캐릭터 비주얼은 별로 제 취향은 아닌데 그 영혼 캐릭터들이 너무 귀엽게 잘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트북 안에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 잘 표현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습니다. 소울 영화에서 정말 좋았던 게 태어나기 전의 세계랑 사후 세계를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게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무섭게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우리 신과 함께 영화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지옥처럼 표현이 되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후 세계도 굉장히 사랑스럽게 표현이 돼서 갑작스럽게 죽어도 나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인상 깊었습니다. 영롱하면서 뭔가 이렇게 기하학적이면서 이런 캐릭터 디자인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렇게 이런 좀 따뜻한 느낌의 영혼 표현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소울을 영화관에서 딱 보고 그 결말을 보자마자 뭔가 거창한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결말의 메시지는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영화를 여러 번 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가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 소울에서 전달하는 메시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저한테 굉장히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언제나 목적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저에게 곱씹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영혼들도 너무 귀엽잖아요. 사실 소울 인형 굿즈도 좀 사고 싶은데 제가 생각한 것만큼 예쁘게 귀엽게 구현된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직 사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이렇게 소울 영화에 나온 대로 잘 구현한 인형이 있다면 세트로 다 구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지개 느낌의 이 색감들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여기 나왔던 이 관리자라고 해야 되나? 이 테리도 정말 매력적이었죠? 이 캐릭터를 이렇게 선으로만 표현했다는 게 진짜 신선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디즈니 아트북들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아트북들은 아르누보에서 나온 제품들이고 가격은 하나에 3만원 정도예요. 그래서 책이 한 권에 3만원이면 좀 비싸지 않은가 싶은데 미술관에 가면 도록을 또 판매하잖아요. 그래서 그 미술 전시가 정말 마음에 들었으면 도록을 구입해서 그 전시에서 받았던 감동을 도록을 보면서 다시 생각을 하잖아요. 아트북도 그런 존재인 것 같아요. 하나의 작품이 이 책 안에 다 응축이 되어 있어서 언제 들춰봐도 그 영화의 감동을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서 여러분들께도 추천드립니다. 디즈니 픽사 영화 중에서 정말 감명 깊게 본 작품이 있다면 한 권 정도는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취향 저격 귀여운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